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한상도님의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 네 번째 장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4장 음식 치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지혜가 일깨워주고 있다.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는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근래에는 영양은 없고 독소만 가득한 음식도 많다. 그런 만큼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이로운 음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로 가공된 식품들이 매대를 꽉꽉 메우고 있다. 거리에는 치킨,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등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가 널려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찌 견디겠는가. 그 결과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은 턱없이 부족해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유해한 독소는 과다 유입되어 몸 곳곳에 축적된다. 그것이 비만을 부르고 나아가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따져보면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음식이 가장 큰 원인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암 진단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음식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 즐겨 먹던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를 완전히 끊고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으로 바꿨다. 식습관 전반에 관해 폭넓게 공부했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살피고 관찰했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동물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음식에 맞게 몸의 구조와 생리가 형성되고 작동된다. 진화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과일과 열매, 채소를 먹고 살았다. 그로 인해 인간의 신체 구조와 기능 또한 과일과 채소에 적합하게 발달했다. 그래서 인간은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몸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한다. 육류와 육가공품, 우유와 유제품, 계란 등 온갖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끊임없이 섭취한다. 채식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 육식 동물의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광우병에서 보듯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동물성 식품을 끊고 과일과 채소, 곡류 중심의 식생활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내 몸속의 암 또한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이 원인인 만큼 치유를 위해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은 범인이란 책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기름,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혈액으로 유입된 당분은 세포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다한 지방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세포막과 맞지 않는 지방이나 과다한 지방은 세포막에 들러붙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대사 폐기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방해한다. 그 결과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켜 온갖 종류의 질병이 발생한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암뿐이 아니다.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관리를 시작한 뒤 나타난 변화를 감안하면 탈모와 시력 감퇴, 각질, 무좀 등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지방이 없으면 몸도 생존할 수 없다. 적당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나는 지방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암을 극복하고 내 몸을 되살리기 위한 음식 관리. 그 시작이 지방에 대한 관리였다. 믹스커피는 커피 10%에 설탕과 프림이 각각 45%라고 한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몸속에 유입되면 세포와 조직을 산성화시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암 생성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다. 감기,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당분을 발효시켜 먹이로 삼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지방이 암의 발생 원인이라면 설탕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이 그렇듯 당분도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세포의 생명활동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당을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듯 당분도 다 같은 당분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히 섭취를 강조한다. 반면 설탕은 당분만 추출해 정제한 것이다. 다른 영양소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나 협력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등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난다. 액상과당,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등 대체품으로 확산된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서 설탕을 배제했다. 하루 몇 잔씩 마시던 믹스커피는 물론 설탕이 가미된 가공식품도 완전히 끊었다. 반찬 조리에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필요한 당분은 오로지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을 통해 섭취한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내게는 이겨내지 못하면 암에게 지고 만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 절박함의 힘으로 설탕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냈다. 고등학교 때부터 라면을 정말 많이 먹었다. 생각해보니 라면만이 아니다. 라면이 제일이긴 했지만 밀가루 음식을 다 좋아했다. 짜장면, 짬뽕, 우동, 국수, 수제비, 전. 쫄깃하면서 담백한 밀가루의 맛을 다양하게 즐겼다. 거기에 간식으로 애용한 각종 빵까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란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도 방해한다. 또 다른 함유 물질인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에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렉틴에 반응해 생성된 항체는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하시모토병 등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생과 진행을 돕는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특히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었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여 먹었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현미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이용했다. 스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번식과 유전을 특성으로 한다. 유아나 소아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흔한 것이 우유 알레르기이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특정 대상을 유해하다는 것으로 판단해 나타나는 과민 반응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우유와 유제품 또한 금지식품으로 판단해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우유는 물론 우유가 들어간 어떠한 가공식품도 먹지 않았다. 두유 또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았지만 우유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도 재료의 성분과 영양 분석을 일일이 확인했고 최소한도로 사용했다. 전문가들의 언급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정크푸드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간편하게 먹기 위해, 부족한 맛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방부제, 인공색소, 향료, 화학조미료, 인공첨가물 등이 몸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특히 정크푸드는 앞에서 언급한 동물성 지방과 설탕을 주 원료로 사용한다.
나는 쓰레기 음식과 영원히 작별했다.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제철 과일 한두 개에 대여섯 가지의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 한 대접. 매일 아침 먹는 나의 아침 식사 메뉴다. 샐러드에는 견과류를 섞는다. 아몬드, 호두, 건포도, 검은콩 등이 혼합된 20g 소포장 한 봉이다. 드레싱으로는 잡곡을 갈아 만든 선식을 이용한다. 때에 따라 당근과 비트, 브로콜리 등으로 채소 수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살이 빠진 것이다. 보름쯤 지나 탈모가 멈추고 잔털이 돋아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시력이 개선되고 발 뒤꿈치 각질도 없어졌다. 수시로 겪던 설사나 배탈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도 덩달아 가뿐해졌다. 식습관 전반의 변화와 운동관리 등 재반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도 나는 과일과 채소의 아침 식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일상의 변화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현미가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면 백미는 이미 죽어버린 씨앗이다. 영양적으로 현미는 완전 식품에 가깝다. 현미에는 칼로리 비율로 단백질이 8%, 지방이 6.3%, 탄수화물이 85.7%가 함유되어 있다. 몸이 요구하는 비율에 적합하다. 특히 현미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녹말 형태로 식후에 일어나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준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백미는 한 톨도 섞지 않고 오히려 통곡물인 수수, 보리, 귀리, 콩 등의 잡곡을 혼합해 영양을 더했다.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해조류도 애용했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있었다. 마늘이다. 수확철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품이라 사과, 토마토와 더불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묻지 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웬만한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 몸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다.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해야 한다.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암과 싸움이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러니 입으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자 내 몸을 재생시키는 길이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오래 씹으니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음식을 대부분 불에 익혀 먹는다. 열을 가해 굽고 찌고 튀기고 삶아서 먹는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자연에서 생산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 대서 과정에 필요한 각종 효소가 다 죽고 비타민,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필수 영양소에도 변성이 일어나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학적 가치가 크게 손상된다. 맛은 좋아지겠지만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죽은 음식이 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조리할 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대부분 화학물질이다.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육류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단백질 반응을 일으켜 발암성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연기에 섞여 고기를 오염시킨다.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생식으로,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겠다고 다짐했다. 나물도 가능하면 생채로 무쳤다. 해조류 또한 별다른 조리 없이 날 것으로 먹었다. 그렇게 생식을 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속이 편해졌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되고 설사와 변비가 사라졌다. 변의 모양도 아이들처럼 바나나 형태로 나왔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니 효소와 유익균이 그대로 유입되고 그들이 장에 흡수되어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나타난 변화이다.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화학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과 이를 배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오염이 훨씬 적고 비타민C, 플로보노이드,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황산화제의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가 간이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대사해서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술이나 약물, 음식 등을 통해 과다한 독성 물질이 유입되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우선 복부나 피하지방 속에 보관한다. 다음날 새로 유입되는 독소가 없으면 보관된 독소를 처리하지만 또다시 과다 유입될 경우 계속 쌓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이다. 살이 빠졌다는 것은 독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한두 달은 얼굴살이 빠지자 이마와 눈가 주름이 깊게 파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는 음식의 대사작용에도 생체 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게 3개의 주기로 나누는데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오후 8시, 음식을 먹는 시간. 동화 주기,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먹은 음식을 흡수하는 시간.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 그것이다. 이 주기에 맞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밤에 해당하는 동화 주기는 낮에 섭취한 영양소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호르몬을 만드는 시간이다. 또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몸을 편안히 해야 한다. 그래야 동화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같은 음식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더 쉽게 살이 찐다. 밤에 섭취한 칼로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또 혈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의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한다. 흉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커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만병과 노화의 근원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면 활성산소를 13%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저녁밥을 일찍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까지 철저히 지켰으니 나의 방식은 12시간 단식이요. 과일과 채소를 예외로 하면 16시간 단식이었다. 음식에 적응이 되면 입맛도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정말이지 먹기 싫었다. 현미밥은 모래알처럼 서걱서걱했고 채소는 네 맛도 내 맛도 없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암을 이기기 위해 억지로 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먹고 싶어서 먹는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다. 암이 다 나았다 해도 나는 현미밥과 채소를 선택할 것이다.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몰랐던 현미의 깊은 맛을, 채소의 다양한 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3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적응이 된다는 말이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최소한 10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치유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까지를 1차 관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처음에는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꿨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있어 일상 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었다. 나를 찾고 내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수양이자 영성의 시간이었다. 매일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았고 힘이 들어도 지치지 않았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